활기찬 하루를 원하십니까? 따끈따끈한 정보를 원하십니까? 유쾌한 정보 충족 프로그램 라디오 매거진 오늘입니다. KBS 목포라디오의 생방송 라디오 매거진 오늘 금요 초대석 코너입니다. 오늘은 황호림 동북아 난대숲 문화원 원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동북아 난대숲 문화원 원장하니까 복잡해요. 예. 좀 생소하죠? 그러니까요. 생소하고 항상 사무국장님 이렇게 이제 불러왔었는데 병원에 계시니까 이번에 임학 박사학위 받으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그렇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한 석사 과정부터 한 7년 정도 걸렸죠. 7년 동안. 그럼 뭐 박사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목포 기독병원 이렇게 근무를 하시면서 박사학위를 따기까지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받은 게 임학 박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걸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겁니까? 제가 이제 그 목포 지역의 왕자기 나무를 가지고 네. 연구를 해서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네. 2017년도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연구 범위를 넓혀가지고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3개국, 이제 즉 말해서 동북아시아의 왕자기 나무를 연구를 해서 동아시아 왕자기 나무의 종생물학이라는 논문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박사학위 받을 영역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네요. 아니 그쪽 중국하고 일본밖에 안 가시기 때문에 그 밑에 내려가면 미얀마 베트남 여러 나라 있잖아요. 그쪽은 왕자기 나무 없습니까? 왕자기 나무가 이제 인도에서부터 버마, 베트남, 중국 그리고 일본, 한국에 분포하는데 사실상 그 우리나라에서는 왕자기 나무가 굉장히 희귀한 나무고 또 미래의 그 멸종 위기 가능성이 큰 나무이지만은 다른 나라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적으로 분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끄는 나무는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왕자기 나무는 여지껏 민간이나 지자체에서 연구한 경우가 거의 없었고요. 제가 이제 목포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그 훌륭한 유전 자원이고 또 지켜야 될 그런 유전 자원이다. 그래서 제가 직접 연구를 해서 보존 방안을 마련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이제 활용 방안도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 목포에 나무 많잖아요. 흑산도 쪽으로 우리 섬 지역으로 가면 호박나무도 그렇고 그렇죠.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어떻게 해서 왕자기 나무가 눈에 띈 겁니까? 아주 처음에. 이제 제가 그 부흥산 아래로 이사를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뒷산에 올라가 보니까 자기나무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는데 꽃이 하얗게 피는 자기나무가 있어요. 이게 뭐냐고 찾아보니까 바로 이제 왕자기 나무였어요. 또 깊이 좀 알아보니까 이거는 이제 목포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나무고 또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자라는 왕자기 나무가 한국 특산종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인도나 중국에 분포하는 것하고 같은 종으로 밝혀졌습니다만은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무달산이라든가 이밤산 같은 경우에도 덜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좀 더 깊이 알아보니까 왕자기 나무가 우리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 지역에만 분포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그렇죠. 때. 그래서 우리가 목포 시민들한테 왕자기 나무가 희귀식물이다 그러면은 아니 유달산 가도 왕자기 나무가 많이 있고 이밤산에 가도 많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희귀식물입니까라고 대묻거든요. 그렇죠. 문제의 핵심은 뭐냐. 우리나라의 왕자기 나무가 목포 일대에만 분포하기 때문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왕자기 나무가 사라지게 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멸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 목포에만 전라남도에만 가지고 있는 유전 자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특정 지역 국지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존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다. 미래에 그 멸종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죠. 자원의 보존 차원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다른 나무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왕자기 나무는 목포를 대표하는 나무고 목포를 상징하는 나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목포 사람이 뭔가 연구를 해서 지켜내고 보존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명감이 좀 컸죠. 그래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자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막 박사 학위까지 왕자기 나무로 그렇죠. 이렇게 이제 왕자기 나무의 전문가가 되셨는데 하시면서 가장 힘든 게 어떤 것이었어요? 이제 좀 힘들었던 점은 그 왕자기 나무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주로 의지했던 것이 중국 문헌. 네. 더군다나 이제 왕자기 나무가 동아시아에만 분포하기 때문에 중국 문헌에 많이 의존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본 사람들은 떨어지는 비행기 속에서도 기록 오는 문화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왕자기 나무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굉장히 분포지역이 협소한 것도 있지만은 네.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것이 왕자기 나무 연구에 있어서 처음인 것도 있었고요. 네. 그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방향 설정도 어려웠고 어려운 점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내 대학에서도 그렇게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안 계셨어요? 그렇죠. 전남대에서 이막 박사 받으셨는데 네. 그쪽에도 그러니까 왕자기 나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학계에서 크게 관심을 끌만한 그런 나무는 아니었던 것이죠. 예. 말하자면은 나무라면은 경제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든가 네. 또 조경적으로 가치가 높다든가 네. 뭐 이런 그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뭐 이용 측면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왕자기 나무는 목포에만 자라기 때문에 알려지지도 않고 또 왕자기 나무에 대한 그 가치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동의보감에 보면은 허준이 쓴 동의보감에 보면은 우리가 왕자기 나무나 자기 나무 이제 말하자면 껍질이요. 예, 예. 그것을 이제 합판피라고 그러는데 예. 거기 보면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5월달에 꽃이 피는데 노랗게 꽃이 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나무라고 생각했으면은 분홍색 꽃이 핀다고 그랬을 텐데 예. 흰 꽃이 핀다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추측할 때 허균이 옥포에 와서 왕자기 나무를 받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는다면 굳이 자기 나무 수피를 말하자면 그 합판피를 표현하면서 네. 노란색이라고 기재를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예.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죠. 그런데 그러니까 효능이 있는데도 예전에 네, 그렇죠. 허준이 동의보감에 기록할 만큼 네. 약효라든가 이런 것들을 약재로 썼던 우리 조상들이 썼던 그런 나무인데도 네. 우리가 소중함을 모르고 지냈다. 그렇죠. 네. 앞으로 이제 제가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밝혀냈습니다만은 네. 왕자기 나무를 우리가 산림 자원으로서 혹은 약용 자원으로 사용 가치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여지껏 안타깝게도 알려지지 않아서 네. 왕자기 나무다 그러면 저기 목포 가면은 조금 그 희귀한 나무다. 네. 흰 꽃이 피는 자기 나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왕자기 나무에 대해서 이제 폄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저는 시골에서 나무찜 지고 다니면서요. 산에 가서 나무하고 땔감하고 알치기 지고 다닐 때 산에 가면 정말 꽃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저게 이제 그때 내가 봤던 것이 왕자기 나무였구나 했는데 우리 국장님 이렇게 만나 뵙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게 왕자기가 아니라 자기 나무였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기 나무는 이제 전국적으로 황해도 이남 쪽에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것이고 예, 분홍꽃이고 그렇습니다. 분홍꽃이 더 아름답잖아요. 뭐 우리가 경관 가치로 본다면은 흰 꽃보다는 네. 색깔이 있는 분홍색이 더 아름답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자기 나무는 전국적으로 분포하니까 좀 누구나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왕자기 나무는 오직 이제 서해안 일대에만 분포하니까 자기 나무인 줄 알았는데 흰 꽃이 피니까 좀 희귀성 네, 이런 것이 좀 부각되는 거죠. 네. 그 나무에 대해서는 또 효능에 대해서는 저 책 한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몇 장 넘겨보니까 가장 제 눈에 띄는 건요. 그 왕자기인가요? 자기인가요? 자꾸 헷갈리는데 그 꽃을 말려서 베갯잎으로 쓰면 네. 부부 금실이 좋아진다고 써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기가 막힌 거다. 그 생각이 들던데. 왕자기 나무나 자기 나무나 우리가 약용 자원으로 활용할 때는 성분을 똑같이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콩가식물은 그 호르몬이 있어요. 여성 호르몬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왕자기 나무나 자기 나무 꽃을 말려서 백인이로 활용하면은 일종의 체금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이제 그 얘기가 전에 내려오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아예 저 선조들은 그렇게 해서 백인 입으로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좀 공부 좀 해야겠다 그 생각을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 일단 왕자기 나무에 대한 집중 탐구는 잠시 후에 하고요. 자, 동부가 난대숲 문화원 원장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사무국장님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것 같은데 언제 만드신 거예요?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설립 신고를 했으니까 네. 이제 올해로 한 4년째 되거든요. 네. 이 난대숲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그 한정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산림 자원이거든요. 네. 뭐 연평균 기온이 14도 정도, 또 1월 평균 기온이 0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대표적으로 완도, 뭐 진도, 고흥, 여수, 그다음 남해안 일부 지역하고 제주도가 이제 난대림 지역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 이제 민간 기구에서 난대숲을 그 연구하는 기관은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그 갈수록 지구 온난화가 심화돼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난대숲에 대한 중요성과 또 관심이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현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난대숲의 중요성이라든가 무슨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강의 위주로 해왔지만은 앞으로 제가 난대숲의 원형을 발굴하고 또 복원하고 난대숲을 확산하는 그런 일과 또 난대숲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일들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저 왕자기 나무에서 저 그치지 않네요. 앞으로 이 연구 활동. 그렇죠. 제 이제 최종점 종착역은 난대숲 연구입니다. 예. 그동안 목포대학교 전남 도립대 그리고 광주 생명의 숲에서 숲 해설가 이제 양성 과정 네. 여기 강의를 좀 많이 맡아오셨고 라원제나 그리고 우리 동네 숲 돋보기 2014년에 발간한 거고요. 숲을 듣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책을 펴낸 왕자기 나무 이렇게 이제 저서 활동을 해 오셨는데 숲 전도사로서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전공이 불문학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제 전공이 불문학인데 네.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저희들 입학할 때만 해도 신문 광고에 대부분 전공 불문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전공 불문이 취직 잘 되는 과라는 줄 알고 갔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영문도 모르고 또 영문과 간 친구들보다 더 낫죠. 참 말씀 잘하시네요. 제가 이제 예, 고등학교 예. 다닐 때 네. 그 지금 생각해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책은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뭐 리차드 버크라든가 생텍쥐윌이 이런 책에 심취해가지고 제가 소설가가 되겠다고 이제 불문학과에 진학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제 책상 앞에다는 뭐라고 써놨었냐면은 네. 삼류 소설가라고 썼었거든요. 삼류 소설가가 예. 되겠다는 되겠다. 겁니까? 그렇죠. 예. 그때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자연 과학 에세이 작가가 될 줄은 저로서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죠. 네. 근데 어찌 되었든 제가 이제 학부에서 그 불문학을 전공했던 것이 글을 쓰는 데는 뭐 도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전혀 도움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글을 쓰는 데는 도움이 됐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자연과 가면은 너무 딱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나무를 얘기하고 풀을 얘기하고 동식물을 얘기할 때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인문학적 접근 그것이 좀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태몽 얘기를 많이 하신다면서요?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저를 소개할 때 맹호출림. 예. 저를 소개할 때 이제 태몽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네.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깊은 산 속에서 호랑이를 만났답니다. 예. 그 호랑이 등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그런 태몽을 꾸셨는데 네. 이제 아버님께서 이 태몽을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한자성어에 맹호출림이라고 있습니다. 네. 맹호출림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범호자의 수풀림이라고 저를 이제 호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생각해 보면 아버님께서 굉장히 이름을 잘 지으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쩌면 호랑이가 숲에 살듯 자연 친화적으로 자연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범호자를 쓰시고 네, 날출자. 그렇죠. 아니죠. 맹호출림에서 범호하고 수풀림을 따온 거죠. 출자가 아니고 여기에서 림자를 그러면 네, 호림.
숲에서 호랑이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운명한 호랑이가 숲에서 나온다는 한자 성어인데 거기에서 이제 범호자하고 숲풀림자를 따와서 호림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호림, 예. 좀 잠시 헷갈리는데 맹호출림에서 그렇습니다. 예. 영화 제목 같죠? 그러네요. 무협지 영화 같은 생각이 들고요. 성룡 영화. 예. 그런데 그 숲의 해설가 양성 과정 강의를 많이 해오셨는데 그 강의 하시면서는 주로 어떤 것들을 강의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뭐 어떤 식물의 특징, 뭐 분략적으로 무슨 과에 무슨 속에 해당이 되고 뭐 잎이 몇 개고 꽃이 언제 피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식물을 숲 해설가라든가 숲 활동가들이 기본적인 소양이 돼야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얽혀 있는 유래라든가 뭐 전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제가 이제 좀 인문학적 내용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숲 해설가들은 뭔가 좀 그 자연의 언어로서 그 탐방객들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 자연을 그러니까 숲 해설가라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통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통역사. 그 사람들의 자연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해설사다, 통역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주로 이제 그 스토리 위주로요. 많은 얘기들을 했죠. 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좋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숲 해설가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숲 해설가다 그러면은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법이 이제 바뀌고 지금 자격증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격증 있죠. 예. 근데 옛날하고 달라진 것은 지금 숲 해설가 자격증 있는 분들 대부분이 그 산림복지법인에서 활동들을 말하자면 일을 하고 짭으로서요. 하나의 그 업으로서 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큰 뭐 국립공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좀 좋은 숲에는 다 숲 해설가분들이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특히 이제 아이들 자라는 아이들이 숲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일선에서 이제 어떤 앞서 통역사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숲과 인간 간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해줘. 그렇죠. 그런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을. 그리고 어른들은 숲 해설가들이 탐방 활동을 도와주지만은 이제 아이들은 또 유아숲 지도사라고 그렇죠. 또 따로 이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봐도 숲 해설가분들이 항상 아이들 데리고 그거 많이 하시죠. 그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외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숲가나 숲 속에다가 설립을 해야지 허가가 나오지. 우리나라처럼 저기 가다 보면 도심 가운데다 빌딩 가운데다가 무슨 숲이다 했는데 나무 하나도 없는 그런 유치원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골목길 모퉁이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유치원 가서 ABCD 배우는 게 아니고 자연 속에 애들을 풀어놓는 겁니다. 애들의 안전, 애들이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유치원 교사들은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지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애들이 흙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고 또 자연보다 더 위대한 스승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요. 목포시에서 지금 그 유달산에다가 목포 그 목재 체험장인가요? 그걸 만들더라고요.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서 일부 공간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아이들이 와서 목재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무를 만져보고 나무에 대한 촉감이 익혀지면은 앞으로 이 금속이라든가 이 우리 환경을 파괴하는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나무 천연 재료인 나무를 더 선호하게 되고 그런 경향이 또 생기겠죠. 인성 함양이 그렇죠. 좋고요. 네네. 그래요. 참 좋으신 말씀인데 그 노래를 한 곡 선곡을 했어요. 난대숲 문화원장. 이 직함에 딱 맞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 양희은 씨의 노래 숲 듣고 잠시 시작하죠. 숲에서 나오니 숲이 보이네 부르고 부르던 숲 내 어린 날이 잠든 숲 숲에서 나오니 숲이 보이네 외롭고 외롭던 숲 내 젊은 날의 숲에서 나오니 숲이 보이네 부르고 부르던 숲
숲에서 나오니 숲이 보이네 어둡고 어둡던 숲 내 젊은 날의 숲 그 알 수 없는 나무 사이를 끝없이 헤매이며 어두운 숲 사이 날아다니던 시절 저 파란 하늘 한 조각 보고파 울던 그 수많던 시간들을 남긴 채 광야로 저 광야로 광야로 숲에서 나오니 숲이 보이네 부르고 부르던 숲 내 젊은 날에 내 슬픈 날에 그 아름답던 숲 KBS 목포라디오 라디오 매거진 오늘 금요 초대석 듣고 계십니다. 황호림 동부가 난대숲 문화원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요, 자기나무 네. 해가지고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우리 쪽 시골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죠. 왕자기나무나 자기나무. 이름이 여러 가지죠. 소가 잘 먹는다 해서 소쌀밥 나무라고도 부르고. 아, 맞아요. 소쌀밥나무. 예.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나무를 이렇게 그 다루는 연장 중에 네. 자귀라고 있어요. 예. 뭐 아마 여기 짜구, 우리 전라도에서는 짜구라고 그러죠. 아, 예. 그래서 짜구대숭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어허. 뭐 합함 이제 한자로 따지면 나무 잎이 두 개가 모아진다 해서 네. 합함목, 합혼수. 그다음에 이제 열매가 가을 되면은 떨어지지 않고 부딪히면서 달그닥거리는 것이 여인네들 수다 떠는 것도 비슷하게 해서 여설수, 뭐 합한수 그런 이름이 아주 많죠. 근데 우리 전라도 지역에서는 아마도 짜구대순이라고 짜구대순. 예, 짜구대순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고향에서 그렇게 불렀어요. 짜구대순. 예. 이게 지금 청취자분들에게 소개를 한다면은 이파리가 일단 우리가 산에 가면은 그 뭐라 할까요? 예전에 식물 중에 미모사인가요? 미모사. 예, 미모사가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은 살아 있는 것 같이. 네. 뭐 밤이 되면은 이파리를 닫고 이파리가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합한다고 할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런 나무를 산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무 형태로 되고 지금 자기나무는 흰색의 꽃이 피고. 예, 이제 자기나무를 우리가 이제 합한수라고 하는 이유가 바람이 불거나 또 해가 지거나 비가 오면은 잎이 이렇게 이제 합혀지거든요. 그것보다 우리가 이제 수면 운동이라고. 아카시나무 이파리처럼. 아카시나무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아카시나무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홍가식물 중에 일부 식물 중에는 이제 이렇게 잎이 합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수면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왕자기나무도 이제 간혹 가다가 수면 운동을 하게 되는데 자기나무는 거의 대부분이 뭐 해가 지거나 바람이 불거나 비가 왔을 때 합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더 잘 합해집니까? 그렇죠. 이제 더 잘 합해진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은 자기나무 잎은 굉장히 잎이 적습니다. 새 깃털처럼. 그러나 왕자기나무 잎은
아카시 나무의 한 3분의 2 정도로 꽤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잘 합해지지 않지 않는가라고 제가 추측을 해보는데 자기나무는 모든 문헌에는 왕자기나무도 자기나무처럼 밤이 되면은 합해진다라고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새벽 시간에도 올라가서 봐서 확인했지만은 왕자기나무는 그 잎이 합해지는 경향이 드뭅니다. 그리고 잎뿐만 아니라 이제 줄기에서 또 차이가 있는 그렇죠. 게 이제 잎은 이제 봄 적어도 한 5월 돼야지 잎이 나오니까 한 11월부터는 잎이 지게 되면 나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나무는 숲이 우리가 흔히 이제 껍질이 나무 껍질이 네. 나무 숲이가 밋밋해요. 그래서 피목이 맨질맨질한 그렇죠. 상태. 그런데 왕자기나무는 일정한 나이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세로로 아주 거칠게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꽃이 필 때 되면은 왕자기나무는 보통 5월 말에서 6월 초에 피고 자기나무는 한 2주 정도 늦거든요. 꽃이 피면 꽃 색깔은 금방 구분할 수 있죠. 그렇죠. 지나가다가 하얀 꽃이 피었으면 저건 왕자기나무구나. 부는 꽃이면은 자기나무구나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또 이제 반드시 왕자기나무가 하얀 꽃만 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교답종으로 또 추측되는 그런 일부 나무들에서는 자기나무처럼 분홍색 꽃이 피기도 하고요. 꽃 자체가 다르지는 않습니까? 형태로 봤을 때. 이제 꽃을 보면 왕자기나무를 왕자기나무라고 부른 이유 중에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엽이요. 자기나무보다도 훨씬 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꽃의 수술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나무보다 많고요. 그다음에 종자 말하자면 콩꼬투리 열매가 자기나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왕자를 붙여가지고 의미에 왕자기나무라고 부르는 거죠. 콩과 관련해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우리가 보면은 지금 아직 이파리가 나지 않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죠. 가끔 보면 지금도 산에 이렇게 나무에 콩같이 콩깍지 같은 게 이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렇죠?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나무 속에 우리나라는 이제 2종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나무고 왕자기나무고 이 식물들은 콩가식물 중에서도 늦게까지 콩꼬투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 붙어 있는 이유가 큰 바람을 만나서 멀리 종자를 퍼뜨리려고 그런다. 그래서 그렇죠. 한 1km 정도 날아간다 그러는데 제가 그런 경우에는 관찰을 못했고 어쨌든 그것이 오랫동안 붙어 있기 때문에 종자가 산포되는데 좀 지장이 있어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그러니까 목포를 보면은 유달산이라든가 제가 자주 찾게 되는 양을산이라든가 풍산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왕자기나무, 자기나무가 있는데 가장 오래된 그 나무가 작년에 고사가 됐다고요? 이제 제가 부르는 용어로는 목포 2호거든요. 1호는 부흥산에 있고요. 약 45년생이고. 그건 아직도 살아있어요? 예, 지금까지 살아있고. 2호는 유달산에 있는 제 책에 제가 사진 실은 그 나무인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나무들이 이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래오래 살 것 같은데 그 나무가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산에 가서 누가 땔감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오래 살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못 사는 것은 이 나무의 어떤 특성 때문에 뿌리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왕자기나무의 수명에 대한 연구가 없었습니다만 주로 이제 자기나무에 대한 연구를 제가 인용을 해보면은 수명이 콩가식물 중에서 수명이 짧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나무가 보통 35년에서 한 40년 잡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카시나무가 한 40년 정도. 거기에 이제 비해서 제가 왕자기나무는 직접 나이트 분석 통해서 해보니까 45년 정도로 보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왕자기나무가 처음에 이제 발화가 돼가지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개척수로서 질소를 고정해가지고 토양을 비우게 하고 또 그런 과정에 이제 다른 나무들이 이제 발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이제 도와주게 되면은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같이 이제 자라다가 왕자기나무의 잎이 굉장히 취약하게 생겼습니다. 예를 들자면 참나무 같은 경우에는 잎이 우산처럼 펼쳐가지고 다른 나무를 햇빛 받는 것을 방해하지만은 왕자기나무는 나이가 들어도
그 잎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이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20년 되면 이제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왕자기 나무 때문에 자랄 수 있었던 나무들이 이제 주인 행세를 하면서 햇빛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왕자기 나무는 고사를 하게 되는 거죠. 더 커가지고 위로 그렇죠. 더 커져가지고 그런 옆에 예. 있던 나무들이 예. 이제 햇빛을 가린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참나무 같은 경우에는 뭐 높이가 20m 이상도 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왕자기 나무는 뭐 10m 이상 되는 곳 있지만은 대부분은 뭐 한 8m 미만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왕자기 나무가 고사 장렬하게 이제 네. 고사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네. 그렇게 해서 수명도 짧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왕자기 나무에는 또 왕자기 나무 시드름병이라든가 또 뿌리 선충이라든가 이런 병충에 또 굉장히 약합니다. 네. 그래서 그 왕자기 나무 시드름병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 병에 이제 걸리게 되면은 거의 뭐 회생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왕자기 나무가 질소 고정을 통해서 이제 그 토양을 비옥을 건다는 것은 우리 초등학교 때도 배운 사실 아닙니까? 네, 예. 뿌리옥 박테리아가 콩과 식물 같은 그렇죠. 경우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왕자기 예. 나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토양에 있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근균이라거든요. 근균하고 이제 공생 관계를 통해서 무럭무럭 자라는데 토양이 거꾸로 비옥해지게 되면은 그런 이제 토양 근균과 왕자기 나무나 자기 나무 간에 그 공생 메커니즘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잎마름병이 생긴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수명이 짧은 나무죠. 그렇다고 해서 또 파종을 해보면은 잘 나는 것도 파종을 해보면은 발화율이 한 20%밖에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또 종자들도 유화 사망률이 50%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참 안타까울 정도로 제가 도와주고 싶을 정도로 못난 나무, 안타까운 나무가 마치 우리 못난 막내 동생처럼 생각이 되는 그런 나무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귀한 나무가 돼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유달산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 집에서 떼는 연료가 말하자면 나무가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왕자기 나무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숲이 일단 우거지지 않았으니까 왕자기 나무를 배다가 불을 떼려고 배에 졌지만은 또 거기에서 이제 맹하락해서 새로운 순이 나오거든요. 그럼 일정 기간 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쩌냐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전 국토가 맞아면은 녹화가 된 이유 중에 우리가 열심히 나무를 심은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연료가 바뀌었거든요. 나무를 떼던 것이 연탄불을 뗐다든가 전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목포 의달산만 하더라도 누가 나무를 베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베서도 안 되겠지만은요. 그러다 보니까 왕자기 나무도 숲속에 갇히게 된 겁니다. 갇히게 되면은 왕자기 나무는 하루에 6시간 이상 햇빛을 받아야지 자랄 수 있는 극양수예요. 햇빛이 차단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태가 되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또 산 입구라든가 이런 데에만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운데 있는 것들은 다 도태가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산에 가서 보면은 말라비틀에서 고사한 나무는 뭐냐? 그건 다 왕자기 나무예요. 그러니까 목포의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서 고사한 나무를 보면 그건 또 자기 나무예요. 그 정도 수명이 짧은 거예요. 예전에요. 지도소라든가 이런 데서는 우리 이제 신안 섬 지역에서 사라져가는 그 소여풍란이라든가 대여풍란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보존하자 그런 차원에서 배양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했던 그런 적이 있거든요. 조직 배양을 해가지고 그 종을 좀 확산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좀 기울였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이거 종자를 좀 가지고 묘목을 키워가지고 보급을 한다 아니면은 식재 사업을 좀 한다. 목포시내 이제 이쪽 인근 산에요. 그런 작업도 상당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이제 왕자기 나무 연구를 통해서 부흥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장 왕자기 나무 분포가 높거든요. 그래서 부흥산은 왕자기 나무 테마파크로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부주산 가셨죠? 부주산 가보면 부주산 일주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일주도로에 자생한 왕자기 나무가 꽤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왕자기 나무를 포식을 해서 왕자기 나무 길로 조성을 하자.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의 목포의 관광 자원화가 될 수도 있고 지역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모 군 같은 경우에는 날아다니는 나비도 갖다가 지역 마케팅에 활용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목포에만
자생하는 이 왕자기 나무 가지고 우리가 왜 이것을 관광 자원화 못하고 네. 또 이것을 지역 마케팅 활용 못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묘목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지정양묘를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우선적이 돼야 할 것이 우선 심으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자기 나무를 보존하고 또 확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묘목을 우리가 말하자면 그 확보를 해야 된다. 네. 자원을 확보해야 된다. 네.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그게 뭐 저 씨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보급하는 것도 물론 키우는 것도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만은 물론 삼복을 통해서 이제 다른 나무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단 씨앗이 있기 때문에 네. 씨앗만 채취를 해서 한다면은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지자체 어떤 기관에서 좀 노력을 한다면요, 네. 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지금 아까 이제 약용 효능성 우리가 경제성이 있어야 이걸 좀 확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성을 봤어도 제가 자료를 이렇게 좀 살펴보는데도 아까 합한피라고 해가지고 예전부터 약재로 썼던 거 네. 그런 기록들도 다 있고요. 네. 또 이게 그 예전부터 그 농을 빼는 네. 뭐 그런 쪽이 많이 쓰고 그랬다면서요. 그런 쪽도 쓰고 이렇게 보면은 각종 학문지랑 또 그런 쪽에 네. 이렇게 활용을 하고 여러모로 쓸모가 많이 있었던 그런 약재이기 때문에 네. 이걸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네. 이제 제가 이제 그것은 아주 그 우리가 왕자기 나무가 자원으로서 많이 확보가 됐을 때 네. 뭐 경제수로 활용을 한다든가 네. 산업 용재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왕자기 나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네. 또 우리 목포시에 대해서 왕자기 나무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예. 그러니까 왕자기 나무가 단순히 유달산에 자라는 나무가 아니고 왕자기 나무가 세계에 알려진 이유가 뭐냐면은 네. 1919년도에 일본의 식물학자인 나카이가 그 유달산에서 채집한 왕자기 나무를 예. 일본 동경학회에서 한국 수산정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 왕자기 나무가 세계에 알려지게 됐는데, 예. 그러니까 왕자기 나무는 목포를 상징하는 나무고 유달산은 바로 왕자기 나무의 본가거든요. 네. 그래서 왕자기 나무를 우리가 뭐 약재로 사용하고 어디 뭐 경계수로 심고 경관수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왕자기 나무는 바로 목포고 유달산은 목포다는 이런 어떤 유달산은 왕자기 나무 정통 수입이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더군다나 왕자기 나무는 우리 목포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유전 자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네. 이것을 지키려는 의지, 그래서 이것을 보존을 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고 네. 그래서 제가 몇 번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비파나무가 목포 신목이지 않겠습니까? 예. 비파나무도 좋은 나무예요. 그렇지만은 목포의 나무이면서 누구나 목포의 나무라고 인정해주는 나무, 유달산 가면 볼 수 있고 이밤산 가면 볼 수 있는 이런 나무가 왕자기 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주장했지만은 뭐 중학생들도 주장했고 일부 시민들도 심목을 비파나무에서 왕자기 나무로 교체하자. 네. 이런 것을 더 이상 뭐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왕자기 나무는 단순히 어디 활용하는 나무라기보다는 목포를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려고 보존을 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공감을 가짐으로 해서 지자체도 왕자기 나무의 보존, 확산, 확대 노력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그 관광 자원화하고 지역 마케팅에 활용을 하고 이러면은 더없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국장님이 앞으로도 하셔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 이모작이라고 하는가요? 끝으로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거, 계획이랄까요? 뭐 바람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끝으로 네. 정리를 해주시죠. 예. 네, 저는 이제 인생은 끝없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이제 저는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이고 네. 왕자기 나무도 더 연구를 해서 보존하는데 일조를 해야 되겠지만은 또 우리 지역에만 가지고 있는 이 난대숲, 네. 난대숲 테마를 가지고 보존하고 또 확산하고 발굴하는데 나름대로 일조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에 이렇게 써 있네요. 왕자기 나무 누군가는 남겨야 할 기록. 그것을 우리 황오림 박사께서 남기고 계십니다. 예,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건강한 활동 기대를 하겠습니다.
금요초대석 황호림 동북아 난대숲 문화원 원장과 함께 오늘은 얘기 나눠봤습니다.